초교파 기독교 청년 찬양 집회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3,500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35회 총회가 첫 이슬람 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총회는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새가족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 불어에도 장소를 바꿔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다음 세대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카이로스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6 전국 청년 부흥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6월 6일 열리는 성회는 올해로 15회를 맞았는데요.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수도권의 기독 청년 3,500명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순간을 구TV가 생중계했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번 더 조이신 주세 여러분들 목소리로 헤이 다 같이 조이신 주께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산소방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목에 오시옵소서. 휴일 아침부터 장충체육관 내부가 찬양으로 들썩입니다. 청년들은 자리에 일어나 환호하며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청년 찬양 집회 2023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엔 청년 스텝만 300명, 총 3,500명의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성회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신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 같다는 강한 예감과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홀리스피릿이란 주제로 6년 만에 교회가 아닌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규모 성회. 코로나 기간 침체됐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에서 6시간을 달려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청년들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다며 담대히 세상에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련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꽃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회를 주최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성회가 청년 세대 부흥과 회복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청년 세대의 회복과 부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성회가 되지 않을까. 마약이라든지 또 그런 중독에 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청년들이 되기를. 가수 원더걸스 출신 민선예는 전성기 시절 공허함 속에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며 청년들을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곧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황선웅 목사의 설교까지 이날 성회는 오후 7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마커스 워십, 빅콰이어가 찬양을 인도했고 청년들은 마약, 도박, 동성애와 같은 중독을 거부하고 온라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이 되겠다는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주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TV는 이날 생중계한 606 청년부흥 대성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TV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6월 중 편성합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이번 총회 들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에서 세력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도 교단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제35회 기내 첫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슬람의 국내 확장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 또 무슬림권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그들을 선교하고 또 우리가 이슬람화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감리회 이슬람연구원을 비롯해 각 연회에서 위촉받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사원 건축뿐 아니라 교리가 담긴 문서를 배포하는 등 국내에서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는 이슬람의 확장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슬람연구원 김형원 본부장은 이슬람 교리에 대해 설명하며 평화의 종교로 위장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종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교리상 스스로를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이기에 등장한 종교라고 주장하며 성경을 폄훼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종교인 이슬람과 이를 믿는 무슬림들을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 역시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의 대상이란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무슬림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영원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전할 것인가 하는 이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슬람과 무슬림을 바라봐야 되겠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분기별 모임을 통해 연구와 교육 등을 지속하며 각 연회별로 진행하는 이슬람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 무슬림 선교 대책 등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각 교회 보급을 목표로 후원금 모금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들을 가리켜 새가족이라고 하죠. 교회엔 이들을 맞이하는 새가족 리더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한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로나 기간에도 새신자들의 등록이 꾸준히 늘었던 동탄 순복음교회가 새가족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장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탄 순복음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주제로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5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엔 새가족 리더가 되고 싶은 평신도들과 선교사 등 총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7일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손문수 동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새가족 양육을 위한 핵심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정확한 성경대로 가르쳐요. 그래야 기독교입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참석이라는 한 선교사는 복음을 새롭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교지에 있다 보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양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늘 부족하다며 인도 현지 목회자 11명과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지나가 버리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다시 짚어주시고 초신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워보니까 이게 지상명령이구나. 이것을 내가 배웠고 또 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손 목사는 23년 전 동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지만 새신자들이 한 번 교회를 방문한 이후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들의 정착을 위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1:1 양육자를 지정하고 성경을 토대로 한 12주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한 결과 새가족의 90%가 교회에 정착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12주 교육과정은 하나님, 사람,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복음 등이 각 과의 주제로 한 주당 한 과씩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신자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 교회 측의 설명입니다. 2014년부터는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를 시작해 누구든지 와서 새가족 양육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면 교회는 그냥 한번 와준 거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떨어져요. 그런데 이 12주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천국과 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해서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손 목사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핵심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면 새 가족들도 신앙의 기본 틀이 세워져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옮겨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교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가 퀴어축제 측이 낸 시청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하자 이후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을지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퀴어축제 반대 입장을 보여온 수도권 기독교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등 1200개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불허에도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퀴어 행사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성인용품을 전시하고 판매, 유포하며 선정적인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이 다음 세대 부흥과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집회 카이로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 서울 신길교회를 시작으로 24일 부산 수영로교회, 27일 대전 대덕한빛교회, 28일 대전 목원대에서 순회 집회로 열립니다. 주강사로는 셰넌 카스틸 국제 브레이브러브 사역자, 박선호 국제 YM 코나 책임자 등이 나서며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부흥한국 등이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총괄기획한 김현철 YM 선교본부장은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기획된 이번 집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에 성령이 부어지길 바란다며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교육에 힘써온 국경선 평화학교가 강원도 철원에 새 학교 시설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6일 개교 이후 10년 만에 독립된 시설을 갖추게 된 국경선 평화학교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실현할 때 온전한 독립을 이룬다는 뜻을 담아 2013년 3월 1일 개교했습니다. 새로 단장한 학교는 이사회가 1만 시민 참여를 목표로 건축기금 캠페인을 전개해 마련한 시민참여형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는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과 기도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세 차례에 걸쳐 2023 학교 준공기념 평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함에 따라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임기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5개 상임 이사국에만 주어진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 소비세 차별이 사라집니다.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 이윤까지 포함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르노 XM3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이블레이저는 33만 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됩니다. 당정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확대 회의를 열고 국민 안전과 바다 지키기에 중점을 두고 당과 정부가 함께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오염수에 대한 오해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 타격 방지책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향후 시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밀한 과학적, 기술적 분석을 거쳐 국민께 종합적 평가 결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이 빈틈없는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임을 증명해 근거 없는 위험 비하에 대응하고 과감하고 지속적인 소비 촉진책으로 수산업계가 버틸 힘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28일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나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호프집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나이가 적용되면 2004년생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거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할 땐 만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즉 만이 아닌 연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는 얘기로 올해 연 19세인 2004년생은 술,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한편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연나이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착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점령 지역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댐 폭파로 침수됐던 인근 거주 지역 수위가 사고만 하루 만인 현지 시간 7일 오전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현지 행정당국이 밝혔습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카호우카 댐 인근 소도시 노바카호우카 행정당국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침수됐던 도시 거리들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댐 폭파 사고로 최소 7명의 주민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해왔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다량의 물이 댐 아래로 쏟아져 나가면서 인근의 14개 거주 지역이 침수돼 16,000여 명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AI 챗 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AI가 인류 존재에 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감독기구 창설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AI 문제 논의를 위해 세계 각국을 방문 중인 올트먼 CEO는 이날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심각하고 실존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핵 문제를 감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처럼 인공지능 문제를 감독할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트먼 CEO는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 기업 경영자, 과학자 수백 명과 함께 AI가 인류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성명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국제항공요금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향후 10에서 15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항공운임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상태지만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값비싼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운임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연료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자원이 아닌 동물 식물성 기름과 도시 폐기물가스 등의 친환경 원료로 만들어진 항공유입니다.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지속가능 항공연료 사용을 항공사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차량 도난 사건을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맨해튼에 있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대차와 기아가 절도가 쉬운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미국 법상 공공불법 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며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를 훔치는 법을 알려주며 도둑질을 독려하는 도둑질 챌린지 영상이 퍼졌습니다. 앞서 샌디에고, 볼티모어, 시애틀도 이 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에 경기 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그 밖에 중부지방에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의 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32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됐다는 소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염된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